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괜히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거나 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와는 맞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조상들은 이걸 보고 상극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합이 잘 맞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으며 좋은 일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훨씬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지요. 쉽게 말해 이러한 합의 관계를 궁합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합과 상극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띠별 운세입니다. 각 띠의 특성을 이해해야 나와 맞는 사람을 알 수 있으니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띠와 맞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서로 공유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띠의 의미와 상극의 관계적 특성. 띠란 사람이 태어난 해의 지지를 동물 이름을 붙여 간단하게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 해마다 붙은 12지를 띠라고 한다. 12지는 12개이므로 12년 주기로 다시 돌아온다. 띠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 활용된다. 자신의 띠를 알고 있으면 나이가 몇인지를 알 수 있고 새로 만난 친구와도 띠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대화 주제로 자주 이용되며 실제로 띠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 상징과 특징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며 나와 잘 맞고 안 맞는 것을 재미로 본다. 띠별로 보면 잘 맞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만나면 좋지 않은 관계와 나쁜 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충살과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잠시 상충에 대해 설명하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오행의 기 사이에는 합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마주보는 지지 사이에 생기는 충을 상충살이라고 한다. 한자로 서로 상지를 충 죽일살로 뜻만 봐도 굉장히 무섭다. 풀이를 하자면 서로 어울리지 않고 맞서게 만들고 서로가 만나게 되면 서로를 해치거나 깨지게 만든다는 독하고 모진 기운이다. 원진살이 있는 경우도 상극이다. 한자로 원망할 원과 성낼 진 죽일 살로 쓰며 합을 볼 때 서로 꺼리는 살로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화를 내게 되어 불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멀어지면 자꾸 그리워하며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관계도 이에 해당한다. 만날 땐 죽어라 싸우지만 또 한눈에 반해서 관계가 괜찮은 경우도 있다. 과연 띠별로 어떤 연을 피해야만 앞날에 부와 번영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 각 띠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롯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관계에 좋고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알아보자. 12지신 중 제일 첫 번째가 쥐가 된 이유를 보면 쥐띠의 특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
옛날 설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옥황상제가 땅을 다스리는 직책을 뽑기 위해 여러 동물들에게 달리기를 시켰다. 부지런한 소는 새벽부터 출발해서 1위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쯤 머리에 올라타 숨어있던 쥐가 폴짝 뛰어내려 1등을 차지했다.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얌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좋게 보면 그만큼 재치와 장깨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된다. 쥐띠는 맞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베풀고 살기에 인정이 매우 두텁다. 또한 다산의 상징으로 부성애, 모성애가 강한 편이어서 자식에게 잘하며 자식 때문에라도 이혼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있는 편이다. 쥐띠는 호기심이 많고 영적인 능력과 직감력이 뛰어난 편이다. 나쁜 일이 생기는 장소엔 쥐가 제일 먼저 이동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옛날부터 배나 곳간에 쥐가 없어진다면 배가 침몰하거나 그 장소에 불이 나거나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처럼 쥐의 특성을 물려받은 쥐띠는 예지력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쥐띠에게도 단점이 있다. 잔정과 인정이 많은 편이고 마음이 약해서 사람을 한번 믿게 되면 모두 아낌없이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배신을 당하면 사람과의 벽을 쌓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사람과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쥐띠는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 역시 활동적인 것이 좋다. 예술가나 철학가, 의류업종에 많고 서로를 이어주는 중개업도 괜찮다. 그렇다면 쥐띠와 마주쳐서 안 되는 상극은 누구일까? 쥐띠와 말띠는 서로 인정하지 않아 최악이다. 사랑이나 사업관계로 만나면 심한 불화가 일어날 상대이다.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하며 경쟁심이 불을 지펴서 악영향을 끼친다. 만약 함께 산다면 서로 참고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궁합으로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결혼하게 되면 자식 보기 좋지 않다. 이것은 둘 사이에 상충살이 있어서 그렇다. 쥐가 말발굽에 차이게 되는 형국으로 서로 고집이 세다 보니 서로의 말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방식 자체가 다르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다 다툼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쌓는 궁합이다. 동물로 비유해서 봐도 안 맞다. 말은 콧구멍이 큰 편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작은 쥐가 자기 콧구멍으로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서서 잔다. 신경이 쓰이다 보니 가끔 눈도 뜨고 귀도 쫑긋거리며 편하게 잠을 못 잔다. 그러니 말은 쥐를 무척 싫어한다. 쥐띠와 양띠는 서로 약 올리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주는 것 없지만 미운 관계가 되고 만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첫눈에 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내다 보면 공감대가 없어서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쉽다. 서로 간에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상대이다.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다.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평소에도 서로를 이유 없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 사사건건 의견이 갈리며 만나면 스트레스를 만들기 쉽다. 바쁜 와중에도 매일매일 다투고 살면서
이혼하기 힘든 궁합이다. 그냥 이혼해버리지 하다가도 못하는 궁합이다. 왜일까? 사는 게 힘들어 떨어지고 싶지만 헤어지면 보고 싶어서다. 웃길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니 헤어지지도 못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둘 사이에 원진살이 있기 때문이다. 만나면 싸우는데 멀어지면 자꾸 그리워.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게 되는 관계이다. 쥐는 양의 뿔을 싫어한다고 한다. 왜냐면 쥐는 자신에게 없는 뿔이 양에게 돋아나 있는 것을 보고 크다고 꺼려하며 양은 쥐의 꼬리를 보며 길어서 더럽다고 불평한다. 쥐띠와 개띠는 맞지 않는다. 특히 둘이 만나면 대부분은 쥐띠분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개띠는 서로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는 모양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운을 빼앗길 확률이 큰 악연이다. 쥐띠와 닭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상대이다. 만남이 있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의사소통도 어렵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잘하지 않는다. 소띠는 우직하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충직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성격을 지녔다.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텁고 정직한 편이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미뤄두지 않고 업무나 과제를 차분히 처리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게다가 성격이 조용하고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때로 소띠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고집이 세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먹게 되면 누가 뭐래도 끝까지 본인 주관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처럼 일도 끈기 있게 잘하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편법보다 정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며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들을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 내향적인 면이 강하여 잠깐 봤을 때는 순하며 과묵해 보이지만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내향적인 성격들이 보이지 않으며 밝고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친해지면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잘 삐지지 않는 편이지만 한번 삐지면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소띠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악연의 띠는 대표적인 것이 양띠이다. 소띠처럼 조용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소띠는 간간이 욱하는 면이 있기에 내향적인 양띠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해 오해가 쌓인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결국 신뢰를 잃고 수평선을 달리게 되는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둘 사이에 많은 이야기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서로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쉽기 때문이다. 둘의 성격이 안 맞는 것은 아니나 결론적으로 좋지 못할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말띠와도 상극인 편이다. 말띠와 소띠는 성격 자체가 반대이기도 하다. 말의 성질은 불과 같게 묘사되는데 소는 느긋한 느낌이 있다.
조용하고 느긋한 소가 말은 항상 답답하다. 그런데 이 성격이 서로 끌릴 수가 있다. 이성의 경우 처음에는 나에게 없는 모습을 발견해 놀라워한다. 서로 반전되는 매력에 바짝 끌릴 수는 있으나 결국 말의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우직한 소띠에게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소띠는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법이 없어서 비교적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본인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속으로 오래 간직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 말띠의 모습에 실망하면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잦아지고 안 좋은 감정으로 인간관계가 마무리되곤 한다. 소띠와 호랑이띠도 별로인 궁합이다. 왜냐하면 동물로 봐도 서로의 성격이 너무 비슷할 때가 있다. 원래 너무 비슷한 성격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냉철하고 무리를 이끄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러한 구성원이 본인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답답하며 서로를 통제하려고 든다. 그러면 신뢰를 잃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 쉽다. 소띠는 조용하지만 본인만의 고집이 있다. 황소 고집이라는 말도 있듯이 불같이 화를 내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것이 매우 강한 편이기에 호랑이띠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주 충돌할 것이다. 호랑이띠 역시 소띠가 통제하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싸움이 잦을 수 있는 관계다. 12지신 중에서 호랑이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독립심이 강한 띠이다. 호랑이라는 동물의 특성과 똑 닮아 있다. 하지만 호랑이는 나쁘게 말하면 독불 장군으로 보일 수 있다. 남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게 말하자면 진취적인 사람으로 두루두루 모든 띠와 잘 어울리는 성격이다.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앞장선다. 어려움을 타파하는 능력이 있기에 이 띠에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많다. 범상치 않다는 말처럼 사람을 다루고 통솔하는데 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적이 많아 곤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처세에 신경을 써야 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호탕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좋고 매사에 겁이 없다. 틀어져도 사람들과 쉽게 풀려고 하면 풀리는 편이다. 모든 일에 영리하고 능숙하며 권세가 따르는 운을 가진 것이 기본인 편이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밀고 나가며 일을 시작하게 되면 포기가 없으면서 끝까지 뿌리를 뽑아 목표를 반드시 이뤄낸다. 다만 추진력이 좋기에 가끔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일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지지만 감정을 추스름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다혈질 같은 성격을 조심해야 한다. 나를 도와줄 귀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며 일을 추진할 때는 매우 계획적이면서 리더십이 뛰어난 편이다. 잘생긴 외모도 많아 외적인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편이다. 초년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중년부터는 대길하게 되는 운을 가지고 있어 목표를 향해 정진하면 된다. 그렇지만 잘 나가다가 겸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
항상 자만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 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충돌이 있다면 상대를 뭉개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항적인 특성이 갑자기 발휘될 수 있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 주변의 의견을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범띠와 상극인 띠는 어떤 사람일까? 대표적인 띠가 바로 원숭이띠이다. 이 둘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원숭이띠는 일반적으로 재치 있으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유분방하다. 반면에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독립적이며 통제하려고 하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호랑이띠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 있지만 교활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호랑이가 이것을 발견하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한다. 이러한 경쟁심과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범은 동물적인 습성에 따르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방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원숭이띠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니 때로는 호랑이의 영역에 침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사이가 될 수 있다. 만약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인내를 키워야만 한다. 뱀띠와도 잘 맞지 않는다. 특히 원숭이띠, 뱀띠, 호랑이띠 세 띠는 가장 안 맞기에 셋이 함께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동업을 한다면 꼭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함께 하다가 서로 무시하고 일을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께하면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서 가족, 친척과 등을 지는 일이 생기거나 형사사건이나 부상, 소송, 사업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일을 하다가도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과 조화 자체가 어려운 사이가 된다. 닭띠와도 잘 맞는 편은 아니다. 서로 심하게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할수록 부딪힐 수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독창적이라고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가 되지 않아 원망하며 한쪽이 시기 질투할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친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토끼띠는 온순하고 사교성이 뛰어난 편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띠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부모 복이 없어 자신의 힘으로 자립해서 살아야 하며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훌륭한 성품으로 인해 크게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대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혼을 하면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싶다 하는 것처럼 귀엽고 애교가 많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예민한 성격이다. 일에 있어서도 매우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다. 학자적인 기질이 있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고 예술 계통으로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편이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쉽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협력을 중요시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편이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싫어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늘 예의를 지킨다. 그러니 예의가 없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편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꽤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과민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끼띠와 악연이 될 수 있는 상극의 띠는 누구일까? 먼저 닭띠와 상극인 편이다. 닭띠는 고집이 상당히 센 편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한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밀어붙인다. 그러다 보니 평화주의자인 토끼띠와는 전혀 맞지 않다. 토끼띠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온순한 토끼띠이지만 닭띠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사소한 일로도 다투기 쉽고 토끼띠는 고집 센 닭띠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 될 수 있다. 서로의 관심사와 공감대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니 함께 얘기할 거리가 많지가 않다. 닭띠의 모습이 토끼띠에게는 공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민하고 섬세한 심경을 건드려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결국엔 잦은 싸움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니 가급적 토끼띠가 피해 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닭띠와 함께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해야 하며 솔직하게 싫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둬야 한다. 말띠와도 좋은 편은 아니다. 자유분방하면서 독립적인 모습, 그리고 시원시원한 말띠는 토끼띠를 보면 답답하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토끼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토끼 역시 말의 모습이 카리스마 있다고 여기기보다 너무 제멋대로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너무나 반대 성향 때문에 간간이 첫 인상에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으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행여 친해졌더라도 오랜 연이 이어지긴 쉽지 않다. 만약 두 띠가 연인으로 만나게 된다면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말띠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토끼띠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띠와 함께 해야 한다면 서로 다른 성향을 인정하고 배려해야만 원만하게 사이가 흘러갈 것이다. 용띠와도 악연을 맺을 수 있다. 용띠의 경우 성격이 독특하고 매력 있으나 여린 토끼띠에게는 센 성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 토끼띠의 입장에선 점점 더 예민해지고 같은 것을 말해도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답답하다. 그래서 친구가 되더라도 속내를 다 터놓고 정말 친한 사이는 되기가 어려우며 연인이 되더라도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함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두 띠 모두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운이라는 것은 대단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여기서 말한 띠별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과 맞지 않느냐를 아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각 띠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지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앞날에도 인복이 가득하고
항상 풍요와 부가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나날 되세요.